네, 목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MBC 조승원 기자 그리고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지금 제 양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MBC 라디오 앱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이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세월호 참사 조사 내용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구조된 학생 대신 해양경찰 간부들을 태워서 이동을 했고 구조된 학생은 배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는 바람에 4시간 41분이 걸렸고 결국 숨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한 기자 뉴스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그 맥이 살아있고 숨이 붙어있는 아이가 헬기를 탔어야 되는데 그 헬기를 이제 해경 지도부가 탔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여기서 왜 피정에 태우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수색을 하는 해경 요원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헬기를 탔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조치가 되지 않은 부분들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좀 놀랐습니다. 예. 위원회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고요. 네. 조승원 기자 이번 발표 좀 꼼꼼히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김한 기자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이게 어이도 없고 좀 화도 좀 나고요. 화도 좀 나고 어이도 좀 없고 이게 그 당시에 구조 활동이란 게 우리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좀 궁금한 게 이 앞으로 조사가 계속되면 이게 좀 과연 이 한 건만 그랬을까? 이거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발표를 한 게 이 정도인데 더 어떤 끔찍한 사실들이 밝혀질지 공개가 될지 저희도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참사 당시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조승원 기자가 오늘 좀 쭉 정리를 해보셨죠? 네. 제가 지금 오늘 오후에 좀 바빴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저도 좀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4년 요 당시에 제가 사건 데스크 그러니까 사건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5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5년이 흘러서 이런 팩트들이 나온다는 거에 굉장히 저 오늘 상당히 제가 좀 패닉이었습니다. 제가 좀 굉장히 패닉이고 그 당시에 제가 사건 팀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 좀 충격이 컸는데 그래서 오늘 사회적 참사위가 공개한 게 있고요. 또 MBC 지금 탐사보도 팀에서 탐사기획팀에서 이 당시 현장 그 당일날 39분짜리 풀 영상이 있어요. 39분짜리 당시 4월 16일 오후 5시 반부터 촬영된 밤부터 촬영된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 안 된 영상이죠. 공개 안 된 겁니까? 그렇죠. 39분짜리 풀 영상이 있어서 제가 이거 지금 오늘 스튜디오 지금 들어오기 전에 39분짜리 풀 영상을 전부 보고 왔습니다. 지금 싹 다 지금 보고 와서 지금 일단 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시간대별로 제가 조금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이거 좀 중요한 사안이니까 제가 좀 정리를 좀 쭉 해드릴 테니까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2014년 4월 16일 이날이 이제 세월호 터진 날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날 침몰하고 나서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나서 5시간 흐른 17시 24분, 그러니까 5시 24분, 오후 5시 24분에 세월호 100m 지점, 세월호에서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구였냐면 단원고 2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졌겠죠, 신원이. 단원고 2학년 임경빈 군인데 학생인데 이 학생이 발견돼서 6분 만에 해경 지휘함이 3009함 요 해경 지휘함으로 이송을 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영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해경 해경 지휘함에 도착한 이후에 응급처치하는 과정부터를 쭉 찍어놨어요. 쭉 찍어놨어요. 그 풀로 찍어놨어요. 찍어놨는데 거기 이제 제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응급 구조사가 바로 달려들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시 47분에 아까 5시 반에 이제 배에 왔다 그랬잖아요. 5시 47분에 신원 미상 남자고 현재 호흡 없다. 산소
포화도는 제로다라는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후에 목포 한국병원하고 원격 진료 시스템을 연결을 해요. 아, 네네. 네, 원격 진료. 네. 그러니까 의사가 모니터를 보면서 진료를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계속 급박하게 막 심폐소생술을 계속합니다. 네네. 계속 하는데 그때 모니터가 딱 화면에 잡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산소 포화도가 69%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간에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미약 하나만 맥박이 잡혀요. 네. 그래서 의사가 그때 당시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야 심폐소생술 계속하세요. 그리고 희망을 본 거죠. 즉시 병원 이송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빨리 병원으로 옮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가 지금 산소 포화도도 0이고 호흡도 없었는데 지금 산소 포화도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물론 이렇다 해서 이게 지금 모르지만 0.0001%라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했겠죠. 그렇죠. 0.0001%라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빨리 이송을 하라. 헬기로 빨리 옮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분들이 현장에 있던 그 해경 지휘함에 있던 분들이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 이거 헬기 띄울 수 있어요? 헬기라도 띄워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해요. 그때 당시 영상에 보면. 그러면서 막 탄식을 저지르는데 그때 18시 2분, 6시 2분에 네. 어떤 음성이 나오냐면 119 헬기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깜짝 놀라면서 네. 지금 헬기 있습니까? 119 그거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진짜 그 워딩 그대로입니다. 지금 워딩 그대로입니다. 지금 헬기 있습니까? 자, 119 그거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요 대목에서 잠깐 끊고요. 요 이후 상황을 직접 한번 무전 음성 제가 파일로 한번 갖고 왔으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환자. 지금 헬기 선회 중에 있어. 빨리.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와요. 헬기 도착. 네. 지금 도착. 거죠?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까지. 자, 바로 내리네. 자, 들으셨죠? 이게 네. 뭐냐면 이게 18시 4분이에요. 4분. 네. 그러니까 그 단원고 2학년 학생이 배에서 이송된 지 30분 지난 상황,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던 상황에서 119 헬기가 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분명히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조타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헬기 선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구조자가 뭐라냐,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할 때 거기서 완료, 헬기 도착. 그러면서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입구까지. 그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네.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송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미 119 헬기가 소방기가 준비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보면 그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함정 뒤쪽에 헬기 이착륙장이 있어요. 여기로 사람들이 이 들것에 들고 막 이동하는 학생, 모습이 나와요. 네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송을 했으면 문제 없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부터 계속 기다리게 해요. 계속 기다리게 하면서 여기서는 막 애가 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10분에서 15분 걸린다는데요. 막 이런 얘기만 하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여기는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하다가 여기는 저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 영상에 담긴 것도 계속 기다리게 하다가 6시 35분, 18시 35분. 그러니까 배에 이송된 지 1시간 지났고 그다음에 이 학생이 발견된 지가 1시간 11분 지난 뒤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18시 35분에 제가 이렇게 미리 이제 요 음성이 좀 좀 안 좋습니다. 이 상태가.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이때 이 헬기가 아니라 배, 그러니까 경비정, 이걸 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피정. 피정으로 옮기라. 피정이 경비정을 뜻합니다. 네네. 이 경비정으로 옮기라고 이미 지시가 내려진 상황이에요. 내려진 상황에서 해경과 당시 현장 구조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정으로 올린다고. 피정으로 하래요? 미니로 옮기죠. 좀 회의 안 옵니까? 회기로 옮겨야지. 외적으로 옮겨야죠. 자, 요거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지시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네. 처음에 해경들이 그래요. 해경이 피정으로? 피정으로 옮긴다고? 네, 피정으로. 그럼 일단 밑으로 옮기죠. 왜냐면 밑으로 옮겨야 돼요. 이게 피정으로 옮기려면 피정이랑 경비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좀 흥분하니까 말이 좀 빨라지네요. 이 경비정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제 밑으로 옮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때 현장에 아마 제가 보기엔 응급 구조했던 분 같아요. 이 분이 이런 말을 하죠. 헬기 안 옵니까? 아니 헬기로 옮겨야지. 피정으로 왜 옮겨? 여기가 위중한데. 아니, 눈앞에 헬기가 있던 상황이잖아요. 있던 상황인 거죠. 아까 분명히 헬기 도착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헬기가 있는데 소방 헬기가 있는데 아직 맥박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배로 옮기라고 그랬다고요? 배로 옮기라고 누군가 지시를 내린 거죠, 위에서. 그러니까 해경도 어이없어 하고 현장의 사람들이 왜 피정을 옮기냐 그러면서 거기 아까 얘기하잖아요. 아니 헬기 금방 오지도 않을 거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지 라고 얘기하면서 요 뒤에도 현장에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좀 몇 대명만 불러드리면요, 그냥. 네네. 피정으로 옮겨야 된다. 왜 피정으로 옮기지? 그러니까 피정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피정으로 옮기지? 피정으로 옮기는 게 이해가 안 돼서라는 멘트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이런 식의 현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일단 뭐 조금의 간살이 있으면 일단 병원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헬기는 20분이면 가는데 병원으로 20분이면 가요. 20분이면 가는데 이걸 안 옮기고 배로 옮기라고 하니까 여기 현장에서도 어이가 없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도 지휘부 지시가 번복이 안 돼요. 번복이 안 되다가 결국에 18시 40분, 6시 40분, 그러니까 발견된 지 1시간 20분이 흐르고 이미 한참 지났어요. 이미 한참 지난 6시 40분에 그 뒤도 사실 좀 어이가 없는데 P22라는 경비정으로 옮겨요. 근데 이게 옮길 때 영상도 다 남아 있어요. 지금 옮길 때 영상에서 막 앞쪽 막 이런 혼란스러운 영상들이 네. 고스란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6시 40분에 영상을 P22 경비정까지 데려가는데 거기서도 도대체 경비정에서도 이게 도대체 누구 지시로 지금 우리한테 옮기라는 거냐 하면서 또 거기서도 좀 말다툼을 하는 영상이 또 있어요. 그렇죠.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니까 다들요. 네. 도대체 지휘관 누구야? 막 이런 안타까운 거 있는데 어찌됐건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P22라는 경비정에 로 옮겼다가 그 배로도 못 옮겨서 P112로 옮겼다가 또 P39로 옮겼다가 39로 옮겼다가 계속 배만 옮겨 다니다가 그 사이에 7시 넘어서 자체적으로 해경에서는 사망자 처리를 해버립니다. 죽었다고 판정을 내리고 병원에 도착한 거는 21시 03분, 4시간 41분 만에 병원에 도착합니다. 제가 좀 울컥하네요, 지금. 이렇게 해서 최종 병원에서 사망 판정이 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헬기가 다 앞에 있어서 그냥 아이 태우면 되는데 경비정으로 옮기라고 하는 황당한 지시가 내려졌고 그리고 그 경비정에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다른 경비정 옮기다가 아이는 사망한 그런 겁니다. 상황이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지금 오늘 지금 요거를 좀 오랫동안 지금 저희 그 탐사보도팀, 탐사기획팀 기자들이 좀 추적을 해왔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 오늘 뉴스데스크에 이게 이제 이런 영상과 함께 이제 다 보도가 될 텐데. 오늘, 네. 제가 그래서 이 기자들 후배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일단 첫 번째 119 헬기를 못한 거는 소방 헬기를 못한 거는 정말 미스테리예요. 아직 왜 밝혀진 게 없습니다. 밝혀진 게 없습니다. 사회적 참사위원회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건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다음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자, 119 헬기는 못 탔다고 쳐요. 해경이 또 헬기가 많잖아요. 네네. 이때 당시에 4대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요 배, 이 해경 지휘함 3009 함에 이 임경빈 학생이 머무는 시간이 딱 70분 머물렀거든요. 5시 반부터 6시 40분까지. 네. 요 70분 동안 해경 헬기 2대가 여기 내립니다. 이 배에. 또 다른 헬기가. 또 다른 헬기, 해경 헬기가. 그 첫 번째 헬기는 5시 40분에 이 배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임경빈 요 학생이 이 배로 옮겨진 지 10분 뒤에 도착한 헬기가 한 대 있어요. 네. 이 헬기는 그럼 누가 타고 가냐? 김수현 서해 해경청장이 요걸 타고 또 이동을 합니다. 서해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다음 6시 35분에도 해경 헬기가 도착합니다. 6시 35분에도 해경 헬기가 도착하는데 이건 또 누굴 태우냐?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또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헬기들이 소방 헬기도 있었지. 자, 소방 헬기 1대, 그다음에 해경 헬기 2대가 있었던 거예요. 총 3번이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요 학생을 옮기는 기회가 총 3번이나 있었는데 어느 헬기로도 이송을 안 하고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산소포화도 좀 희망과 가능성을 보고 의사가 옮기라고 그렇게 다그치면서 빨리빨리 옮기라고 하는 시간이 이미 6시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학생 보면서도 헬기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그 취재 기자들이 당시에 이 높은 분들을 전부 다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 방법 얘기도 없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뭐 산소 포화도 69%라는 게 뭐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헬기가 필요하죠. 0.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무조건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약간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를 하나 더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헬기가 지금 도착했다고 한 시간이 18시 04분. 아까 그 처음에 음성 들으셨잖아요. 네네. 헬기 선회 중에 있습니다. 헬기 도착했던 요 119 헬기 도착했다는 시간이 18시 04분인데 18시 30분. 그러니까 이미 요때 그때 당시 강병규 그 안전행정부 장관이었죠. 당시에는 강병규 장관이 이 3번째 사망자가 있다고 브리핑을 해버려요. 그게 이 학생입니까? 이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미 이 현장에서는 배 안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지금 산소 포화도 69% 올라간다. 119 헬기 있냐 울부짖고 있을 때 장관이란 작자는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네네네. 장관이란 자는 나와서 3번째 사망자가 있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리핑 끝에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마지막 한 명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게 당시에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는 지금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애쓰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는 이게 제 보기엔 그런 거예요. 이미 애시당초에 이 해경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건 이미 사망자로 판단을 내린 거 아닌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구조원들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위에 계신 분들은 아까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아까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네. 빨리 그러면서 헬기 안 옵니까? 헬기로 옮겨야지. 이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현장에서 얼마나 살리고 싶었겠어요. 다들 절박했는데. 그러고 있을 그 시간에 6시 반 그 시간에 장관이란 자는 나와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국민들한테 브리핑으로. 전국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저희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9560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의사나 현장 구조자분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높으신 분들이 문제네요. 지시한 분들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영희님. 많은 이들이 어른들의 우왕좌왕에 골든타임을 다 놓쳤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7731번님. 임경빈 학생에게 이 사회 어른으로서 미안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저희도 제가 한겨레 21에 있을 때 세월호 관련해서 해경 쪽 보고서들을 쭉 입수해서 내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피정이 여기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사망자를 이송하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사망자로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오늘 밝혀진 내용은 산소 포화도나 이런 거 이제 살아있는 상태였었고 그 시간 동안 이제 5시 말씀하신 대로 5시 반부터 399함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이제 이 399함에서 헬기를 2번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헬기는 B515라는 해경 헬기였고요. 이건 5시 44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헬기에 태울 수 있었으면 이 학생이 훨씬 더 좋은 의료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헬기를 태우지 못했고 그다음에 응급 헬기가 이제 해경 보고서에 따르면 6시 35분에 도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헬기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태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5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관의 보고가 있었죠. 장관의 보고에서 사망자가 3명이라고 이제 해경 보고서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세월호 사건을 제가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굉장히 슬펐던 상황들이 여러 번은 어떤 거냐면요.
이 해경이라든지 당시 지휘부가 보고서를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올리는데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래도 이제 대통령에게 만들 보고서를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시간,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했던 시간에 뭐 사진 있느냐, 지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퍼웍을 할 자료를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당시에 배가 이제 이 시간대에 배가 이제 점점 이제 그 조금 뭐 바다 위에 조금 떠 있는 시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열심히 구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서 작업 문서 작업 당장 언론에 어떻게 브리핑할 거냐 이런 작업들을 하느라고 이게 이제 좀 뭐 좀 말하면서도 약간 네. 차오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죽든 말든 본인들 그냥 보고할 거 예쁘게 깔끔하게 서류 작업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면은 이 아까 헬기 중에 511호 그거는 서해 1번. 이게 서해 1번이 김수현 당시 서해 해경청장이거든요. 이 사람 거의 자가용처럼 운행을 해요. 그다음에 512호는 당시 이주영 해수부 장관 한다고 거기다가 대비를 시켜요.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512 헬기 또 512 헬기 해경 헬기는 강병구 당시 그 안행부 장관이 타고 다녔죠. 네. 그다음에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국장도 헬기 타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보면은 수색 구조는 별로 모르겠어요. 근데 해경 헬기 4대가 전부 이게 각 기관장들 자가용처럼 돌아다닌 거예요. 지금 오늘 뉴스데스크 한번 보십시오. 요 당시에 헬기들이 어떻게 몇 시에 어떻게 떠갖고 돌아다녔는지를 단낱이 다 보도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면 네네네. 이게 제가 오늘 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어머니께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오늘 뉴스데스크에 출연을 하시는데 네네. 제가 미리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좀 얘기를 좀 전해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얘기가 뭐냐면 이 임경빈 군의 어머니 얘기가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각 문서마다 사망 시간이 다 달리 표현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당시에 검찰에 진정도 냈답니다. 진정도 내고 수사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이 어머님이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이 발표 나기 전까지 자기 아들이 헬기 타고 이송된 줄 알고 계세요. 배로 이송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셨어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헬기 타고 당연히 헬기 타고 간 걸로 알고 계셨어요.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거예요. 이 어머님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식이 이 상황에서 산소 포화도 69% 상황에서 헬기가 아니라 시신 취급해가지고 경비정으로 옮겼다는 거를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오늘은 검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2014년도 이거 수사한 검찰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난 진짜 이게 이 영상 39분짜리 요 영상이 무슨 대회비 무슨 1급 기밀 영상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조사하려면 다 나올 수 있는 영상 아니에요. 다 봤을 법한 영상들이죠. 다 봤을 법한 영상 아니에요. 심지어 어머니가 자기 자식 죽은 거 이상하다고 진정까지 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 몇백 명 소환 조사하고 그 검찰들은 도대체 뭘 수사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들은 이런 거 수사 그때 세월호 300명이 죽은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해갖고 5년이 지나서 이게 결과가 이게 나온 거예요. 5년이 지나서 나온 거예요. 5년이 지나서 당연히 그때 당시 검찰이 이런 걸 파헤쳐했어야죠. 어머니가 진정까지 냈는데 관심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 당시에 세월호 2014년도 그 박근혜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검찰들 이 사건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지금 표창장 뒤지고 사모펀드 뒤진 식으로 그때 이거 조사했어 봐요. 이게 당시 지금 5년 뒤에 이게 나오냐고요, 이게. 저는 검찰도 열받고 당시에 이게 기본적으로 수사나 이게 다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을 좀 확신이 든다고요. 네. 오늘 마침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전면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내용들은 정말 사건의 일부입니다. 오늘 위원회가 발표한 것도 조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우리가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을 직면해야 되는지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면 재수사 검찰이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사참위가 계속 수사 의뢰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비교적 지금 쟁점을 사참위가 명확하게 띄워놓은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5시 47분에 산소 포화도가 0%였는데 원격 치료 후에 52분, 그러니까 5분 만에 산소 포화도가 69%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0%라고 판단한 게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 판단을 근거로 해서 아마 사망자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의료적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는데 이제 그 이후 과정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에 왔던 헬기를 누가 탔었냐? 서해해양경찰청장과 해양청장이 탔었다. 이러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고 어디로 가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비교적 좀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라도 좀 검찰이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을 좀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MBC 조승원 기자,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